자, 안녕하세요. 35강 대단원 학습 점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 강의는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는 그 주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두 번째 시간의 날짜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34강과 마찬가지로 2학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필평가 준비를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처음부터 156쪽까지 2차 함수 3단원의 2차 함수까지 그리고 뒤에 익힘책이 있어요. 23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꼭 풀어보시고요. 학습 결과 보고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가요. y는 ax제곱인데요. 자, 2, 마이너스 2 지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a가 결정이 되겠죠. 폭이 결정이 되죠. 그 지나는 꼭지점이 원점이 그러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고 나면 또 이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6일 때 k 값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a하고 k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 일단 2, 마이너스 2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y가 마이너스 2, x가 2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2는 4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간단하죠. a가 나왔던 소리는 함수가 결정이 된 거니까 함수를 딱 먼저 써보면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값 k가 뭐냐는 거잖아요. 대입을 해보시면 k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대입을 마이너스 6을 대입한 2i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k는 마이너스 18이다 하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좀 여러분이 잘 맞춰보세요. 7초 후에 높이가 h래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대요. 0초 후 5초의 높이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냥 t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0.6을 넣어서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세요. 자, 0.6을요, 10분의 6에서 5분의 3이라고 해놓고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0.6을 대입하셔도 되고요. 대입하셔서 답은요, 자, 11.9m가 나와야 돼요. 11.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해볼까요? 자, 짝짓는 문제요. 포물선하고 식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너무 많으니까 나눠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한 거 먼저 찾아볼게요. 그림상으로, 그치, 아래가 쪽에 볼록한 거 이렇게 3개야, 그죠? 가나다 중에서, 자, 식을 봅시다. 식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y는 ax제곱에서 a가 뭐다? 양수다. 그런 거 다 찾으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폭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폭이 제일 넓은 게 지금 가죠. 그 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제일 작으면 되죠. 양수에서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고요. 리을. 그 다음에 중간 거. 니은은 중간 거가 지금 숫자 1. 기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좁은 애. 제일 숫자 큰 애 2. y는 2x제곱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짝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거 찾아볼게요. 위로 블록한 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누가 있다? 라고 마가 있다. 위로 블록한 거 A가 음수다. 자, 음수인 거 찾으면 디귿하고 미음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폭이 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어때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절대값이 작으면 더 넓어요. 그래서 라가 더 넓은 아이가 누구가 되냐면 절대값 작은 애가 누구예요? 오케이, 미음이죠. 자, 그 다음에 마는 어때요? 제일 좁은 거 남은 거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세요. 누구가 돼요? 이 부분이 얘가 지금 4번으로 해서 맞게 나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4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보셨어요? 잘 풀 수 있지요? 자, 평행 이동해서 포갤 수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어떤 걸 보면 된다? 그쵸?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그쵸? 그럼 평행 이동하면 완전히 포갤 수 있어요. 자,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네. 3분의 2, x제곱의 개수가 3분의 2인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5번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뭔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답을 먼저 골라보세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소윤이 말부터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야. 그랬어요. 맞을까요? 확인 좀 해봅시다. 함수식이요. y는 하고 제곱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제곱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부분이 축이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그래서 1일 때 3 되는 요 점은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고 바꿨어야 돼요? 1,3이야 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지금 지호의 말과 윤아의 말 때문에라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축에다가 일단 꼭지점의 좌표 방금 구한 거 한번 찍어봅시다. 한 1,3이 이 정도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결정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2분의 1이에요. 좀 널찍한 아래로 볼록한 아이죠? 그쵸? 양수 아래로 볼록 2분의 1 좀 작은 편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호말 봅시다. y축과 0,4에서 만나 그랬어. 근데 지금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디? 그치, 그림 봐봐. 여기지. 자, 그럼 요게 정확하게 어느 점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요 점은요. 계산을 해보는데 이것도 어떤 한 점이에요. y축과 만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요. y좌표는 모르지만 어떤 좌표는 알아요. x좌표는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점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y는 모르지만 x는 알아. 그치? 저 점의 x좌표는 x는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0일 때의 값이에요.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0을 대입을 하면 얼마 나와요? 네, 제곱하면 양수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3에서 2분의 7 나오죠. 그러니까 지호 말은 틀렸죠. 뭐라고 써야 돼요? 0,2분의 7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유나말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 그랬거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림 보세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보면 어디를 지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4분면을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평면이 있는데 평면을 x축하고 y축하고 해서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붙이죠.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거 x, y 양수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양수 1, 그쵸? 다 양수인 거 1사분면이고요. 수학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게 이제 정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방향.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왼쪽으로 가는 이게 2사분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 3사분면, 다 돌고 나면 이제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납니까? 그렇지. 그래프가 1사분면하고 2사분면 위에밖에 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서준이 말이 제일 어려울 텐데, 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값을 감소해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맞을까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5번에 맞는 설명은 유나랑 서준이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무슨 방향? 네, 이거 우리가 책 읽는 방향이에요. 책 읽는 방향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건요. X축에 대한 얘기예요. 점점 X축, X의 값이 커지는 방향이죠? X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아이를 이렇게 포물선에서 봅시다. 포물선에서 보시면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거예요. 그죠? 보통은. 자,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 우리가 읽을 때도 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쵸?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위아래. 누구? Y예요. Y가 파란색은 감소하고 있고요. 빨간색은요. 점점 올라가잖아. Y가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커지잖아. 올라가잖아. 자, 아까 전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래프도 아래로 블록한 요런 그래프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감소를 하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에요? 확실하게 점이 아니라 선을 그어버리면 딱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 바뀌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전에 좌표평면에다가 놨으니까 이거 아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좌표평면이 있고 꼭지점 어디예요?
오케이, 여기죠.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까 1,3이라 그랬죠. 자, 1,3이라고 쓰면 x값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1이 되는 거예요. 자, 바뀌는 부분. 자, 봅시다.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x가 1보다 작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죠? x가 1보다 작으면 왼쪽 부분,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1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그래프 상에서 화면을 보면 확실하게 내가 면적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내가 눈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갈 때 내려가고 있어요. y가 감소하고 있어요. y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x가 1보다 작은 부분은 이 파란색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보면은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읽었을 때 그래프는 내려가는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연습을 몇 개만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뀌는 시점이 다 어디예요? 네,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의 좌표 뭐라고 할까요? 자, 마이너스 2,1이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2,1인데, 자,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이게 바뀌잖아요. 증감이. 이 그림이 이제 좀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기 좌표는 당연히 x좌표니까 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이제 아시죠? 꼭지점 x좌표. 자, 그러면 선생님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럼 어디를 쳐다본다고? 오케이, 요 부분.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거는 부분이에요. 방향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어떻게 그렸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그렸을 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x가 증가할 때 y는 올라가고 있어요. y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느 부분 돼야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왼쪽 부분, 그 부분,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지? 자, 이 부분은 쓰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겠죠? 그 부분은 어디를 보면 된다고? 이 부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으면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우리는 그냥 기준을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봐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면 얘를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얘 계단을 내려가고 있죠. y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블록한 것도 하나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부분에서 꼭지점 있는 부분에서 뭐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말해주면 1,5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서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는 1이고 당연히 x가 1보다 큰 부분은 어디라고? 오케이, 요 부분 오른쪽 1의 오른쪽 부분, 요 부분 영역을 표시하면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읽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려보면은 내려가고 있지요. 오케이,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뭐라 그런다? y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만 보면 안 되지. 자, 이쪽 부분도 해야지. 이쪽 부분은 x가 1보다 작은 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 어느 부분을 볼 것이냐 라는 얘기야.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은 부분은 크게 보면 이쪽 부분,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라. 그러면 얘는 증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본다는 건 x가 증가할 때고, x가 증가할 때 위로 그리죠.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죠. y가 증가한다. 알겠죠? 여기 근가라고 썼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6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을 때 함수식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죠?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하고요.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꼭지점과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선생님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오른쪽 좀 보세요. 잠깐만. 자,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하게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 꼭지점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이 함수를 결정을 못해요. 꼭지점은 쌤이 예를 얘기했지만 어디에 그릴 것이냐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꼭지점을 주고 이걸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밖에 못 그려요. 다른 거 못 그려요. 그죠?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한 점을 딱 줘버리면 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서 하나로 되게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하고 지나는 한 점을 주면 무조건 함수가 결정된다는 거니까 그릴 수 있는 거고 식도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문제를 봅시다. 원래 문제에서 보시면 꼭지점 보이십니까? 오케이,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찾아보세요. 어디가 지나는 점입니까? 알려준 지나는 점은 숫자 저기 5 하나 보이죠? 자, 요거죠. 그쵸? 저 좌표 어떻게 읽어요? 5,0. 그지요? 자, 그럼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꼭지점은 뭐라고? 2,6.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뭐라고요? 네, 5,0. 자, 됐지요? 자,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다니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자, 함수식 이렇게 된 거, 전개된 형태, 이런 식이 있으면 꼭지점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나는 점에서 대입을 한다고요? 아니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형태는 전개만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는 버리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을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쓴다? y는 a의 x모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pq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지점이 2하고 2,6이라고 했으니까는 앞에는 2, 이 부분 보고 2, 그 다음에 뒤에 여기 6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지나는 한 점으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 그랬죠. 폭이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 자, 지나는 한 점이 5,0인데 그 0으로 인해서 요 A가 폭이 완전히 결정이 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식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대입을 하시면 A가 나오겠지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점을 진하게 그리면 된다는데 그 진하게 그린다는 건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에선. 자, x가 5일 때 y가 0을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x에다가 5, y에다가 0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9a 더하기 6은 0인 뭐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식을 완성을 하세요. a에다 넣어서. 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형태는 저렇게 전개된 형태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 네,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분수가 있어 조금 계산이 좀 쉽진 않지만 계산해 보세요. 자,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문제 풀기 전에요.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다가 포물선을 그냥 뭐 이 정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거에 대해 식을 구하라고 하면요. 식을 이런 식으로 전개된 형태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치만 다 이 포물선을 표현하는 건 맞아요. 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럴 때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을 때 부호를 몇 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요, 얘가 위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둘 다 x제곱의 개수인 a는 둘 다 네,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a에는 부호가 음수다. 자, 음수가 나옵니다. 그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 있죠? 자, 꼭지점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아이가 위에 있는 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 제곱 형태인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여기가 P일 것이고요. 그래서 부호가
음수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를 보면 이 부분인데 이게 q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q는 양수인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래 표현 제곱식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y축하고 만나는 요점 있지요. 그 점은요. x가 0일 때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 y를 완전 제곱 형태에다 대입을 하면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전개된 형태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x제곱이 0이고 bx도 0이니까 이쪽 부분이 다 0이 나오겠죠. 근데 0이에요. 그리고 남는 i는 저 c일 뿐이에요. y가 c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식의 형태에서 x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면 c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저 빨간 점은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부호가 여기 이런 형태일 때는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지요. 알겠죠? b의 부호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pq의 부호와 a의 부호와 전개된 형태에서의 c의 부호는 알 수 있다. 알겠죠? c가 바로 뭐라고요? 네,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써진대요. y는 ax제곱 더 마이너스 6x 플러스 b. 자, 이렇게 놓으면 구체적으로 A가 B가 뭔지는 몰라도 부호는 알아요. 부호를 알면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수치는 몰라도 부호만 알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어디쯤에 이 사분면이 어디쯤에 그려진지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호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A는 부호 이제 쉽게 알죠. 자, 이렇게 된 거 A는 아래를 블록해서 뭐다? 오케이. A는 양수다. 이거 모르시면 이제 안 됩니다. 자, 아래로 블록 이렇게 한 건 다 양수다. x제곱의 개수 A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B라고 썼지만 앞에서는 B라고 문제를 쓰진 않았지만 아시죠? 자, x에다 0을 놓으면은 b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b는 바로 뭐가 나온다? 자, 요 부분. y 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자, b 부호 얼마입니까? 네, 양수예요. 알겠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부호이기 때문에 자, 그럼 1차 함수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자, a라는 i는 뭐였죠? 오케이, 기울기였죠. 자,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요, 그 x가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고요. 수치는 그러면 이 부호는 x가 증가할 때 네, y가 증가하는 거.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이면 그거는 플러스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림이면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을 어떻게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기울기 양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지금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올라가는 그래프, 계단 올라가는 그래프 이거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아이, 자, 요게 뭐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Y 절편이었어요. 자, Y 이거 분명히 뭐였어요? 양수라 그랬죠? 아까 B가. 자,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봅시다. 그래야 대충 어느 사분면에 그렸는지는 아니까. 일단은 Y 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인 점을 이용해서 딱 요 정도 지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아까 전 1, 2, 3, 4, 4분면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다 양수인 쪽부터 1이야. 그 1선면 지나고 2선면 지나고 3선면 지금 어디를 안 지나? 맨 마지막 거기 안 지나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어디? 4분면은 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기만 안 지납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 쉽게 구하셨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충분히 이 상태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자, 문제에서 C의 좌표가 5,0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5라는 걸 알려줬죠.
뭐 분명히 C라는 좌표는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뭐 알려줬습니다. 책에서. 자,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Y축과 만나는 점이고 B라는 것도 꼭지점이 좌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해서 우리가 했던 걸대로 하시면 돼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좀 사각형이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각형을 뭐 둘로 나누든가 하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직각삼각형이 OAC는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아이는 좀 안 되죠. 그러면 그 아이를 구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빼는 방법으로도 많이 풀죠.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요렇게 만들어서 이 두 부분을 빼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삼각형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는 사각형을 둘로 삼각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사각형에서 이 둘을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킬 거는요. 저는 사각형을요. 이렇게 자른 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요. 좀 보이십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을 OA 이 부분으로 보고 높이는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그죠? 수직으로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랑 관련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남은 부분은 요만큼이 있죠.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이 남아있죠. 자, 이거는 밑변이 요거고요. 자, 그럼 여기 5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높이가 요게 되겠죠. 자, 요거는 네, 꼭지점의 Y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저는 지금 꼭지점의 Y좌표라고 안 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좌표는 음수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절대값으로 하면 같겠죠. 네,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지금 식을 이렇게 써서 풀이에 어떻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써 있어야겠지요. 자, 그러면은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똑같죠? 위에 있는 식이랑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4x의 반, 2의 제곱인 4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하기 4 빼기 4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죠. 그죠? 이제 아시죠? 그죠? 위에 식이랑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4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은요, 어떻게 쓴다? 이렇게 x-2의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앞에 아무 숫자도 없기 때문에 괄호를 그냥 없애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오지요. 그럼 등호로 좀 연결해서 식을 완성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2,9이기 때문에, 자, 꼭지점의 y좌표인 이 부분은 얼마? 9가 되겠죠. 왜? 2, 마이너스 9니까 9니까. 아시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당연히 2고요. 그쵸? 길이는 2가 되겠죠. 그죠?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봅시다. 사각형 구하고자 하는 라인은 둘로 쪼갰어요. 그죠? 자, 그거는, 자, 주황색, 붉은 계통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A인데, 그 5A가, 5가 좀 지워지긴 했는데, 5A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Y축과 만나는 부분이네. 자, Y축과 만나는 부분이니까, 자, 식에서,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쓴다? 자, 이 부분이죠. 그쵸. 그게 마이너스 5고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 그쵸. 밑변이 이거고 꼭지점의 x좌표는 아까 2라 그랬으니까 여기 곱하기 2 하시면 넓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위에서 보니까 요거 5 얼마? 5죠. 5 곱하기 자, 얘들아 높이 얼마예요? 꼭지점의 y좌표로 걸려있어요. 자, 요거죠.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네, 2분의 55 나오겠습니다. 자, 9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푸셔야겠죠? 선생님 설명 듣고 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아, 이해했다. 이게 자기가 아니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건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요. 요 두 아이 평행하다고 나옵니다. A, B랑 DC 평행해요. 당연히 이 도형 이름이 사다리꼴. 근데
포물선이니까 좌우대칭 해갖고 그치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죠. 등변 사다리꼴 되겠죠. 근데 이거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사다리꼴은 굉장히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A라는 아이를 줍니다. 좌표를 마이너스 1,4여야 된대요. 자, 그러면 A라는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B라는 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그런 예탄 얘기는 네, AB의 길이가 2라고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요. 이 포물선이 구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그 아이의 A를 꼭 위로 볼록한 아이로 구해달라고 조건을 하나 더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냐면요. 위에 있는 아이가 2였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길이가 꼭 정확하게 3배였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가 아까 2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는 3배에서 6 이렇게 나오겠죠. 길이가.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면 위에가 2고 아래가 6인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사각형이 고정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뭘 주냐면 넓이, 요 넓이가 36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딱 고정이 돼요. 픽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물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포물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점을 어떤 걸 구하는 노력을 하면 되냐면 네, A를 구하기 위해서 C의 좌표나 D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의 좌표를 B, C라고 둡시다. 알겠죠? 자, B, C라고 두고 이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아까도 한 대로. 그러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에서 3배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나오는 거. 그쵸? DC는 AB의 3배니까 이렇게 2였으니까 3이 6이다 해서 쓰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B라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3이 나오죠. 그쵸?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3인데 좌우대칭이니까 간격이 3이잖아. 그래서 B는 3이 나와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6을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36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랫변 그쵸? 2 더하기 6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H 얼마 나오니까 높이? 네, H 9 나오죠. 높이가 9야. 왼쪽 그림 봐보세요. 그러면은 양수 쪽에 있는 게 4니까 음수 쪽으로 밑에 보면은 길이가 5기만 하면은 되겠죠. 당연히 C의 좌표 마이너스 5인 거 계산이 되겠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야. 자, 그러면은 이 H가 9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A의 좌표 4, Y좌표 4에서 B, C의 좌표 C를 빼면 이렇게 해서 9가 나온다고 식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5야. 훨씬 고급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C의 좌표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B는 3이었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렇게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Y는 AX제곱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식에 그치 C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9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9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5 그래서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도 내가 풀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 듣기 전에 풀어보시고 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y는 st의 길이에요. 높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i를 이제 h라고 일단은 놓을게요. 자, h하고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경로가 이 경로 요 파란색 i가 포물선이래요. P가 꼭지점이고.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잘 보시면 이 포물선이 꼭지점이 P에 위치가 있고 R을 지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정이 돼요. 이 포물선이 뭔지 딱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좌표평면에 놓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T의 좌표를 구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H라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게 식화해서 구할 수 있게 좌표평면에 넣으면 돼요. 그럼 좌표평면에 이걸 어떻게 놓아도 다 답은 나오는데 답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는 그냥 구한 거 자체가 답이 나오게 하는 좌표평면을 그린다면 이렇게 놓는 걸 거예요. 뭐 다르게 놓으셔도 답은 다 나와요. 똑같이. 자, 이렇게 놓으면 H라는 아이가 T의 Y좌표로 되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쵸? 그래서 T라는 아이의 좌표를 놓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X좌표는 얼마예요? 그쵸? 8이죠. 그러니까 X가 8일 때 Y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좌표로 쓰면 8,H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한다? 이 포물선이 뭔지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t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포물선을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가 그쵸 0,5이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넣으면 돼요? y는 a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a라는 i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r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넣으면 돼요. r의 좌표가 뭔데요? 그쵸? x가 4고 y가 7이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4,7을 넣습니다. 요 아이 아래 좌표를 넣습니다. 4,7을. 자, 그러면 7은 4는 거 16a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뭐 나와요? 네, a는 8분의 1 나와요. 그죠? 16분의 2니까 그죠? 자, 해서 a가 나왔다는 소리는 식이 완전히 구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y는 8분의 1 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h인데 그 h는 아까도 말했지만 x가 8일 때의 값이에요. 그럼 계산하셨습니까? h는 8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네, 13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지요. 재밌죠, 여러분들? 자,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쓰시고 자, 한번 스스로 당연히 하셔야겠죠? 자, 식이요. y는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쵸? 자, 그러면 a라는 아이는 좌표를 그림에다가 나타내면 혹시점의 좌표니까 p, p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넓이가 9라고 줘줬대.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해? 밑변 p 높이 p 더하기 3 그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식 세워봐요. 자, 9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p 더하기 3. 자, 이거 무슨 식이야?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는영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돼요. 그쵸? 그럼 하시고, 그러면 p는 이렇게 마이너스 6 또는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p가 양수기 때문에 p는 3이 나올 것이에요. 그죠? 그럼 좌표 구하라 그랬으니까 p 대입하면 a 좌표는 네, 3,6. 괜찮죠? 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푸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문제가요. 식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마이너스 1,13 지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자, 조건 2개 나왔고 A, B 모르고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기적으로 합시다. 자, 1 지난다. 대입한다. 자, 대입 쓰셨어요. 자, 뭐 나옵니까? 정리하면 네, 3A 더하기 B는 13. 천천히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꼭지점 좌표가 요 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 좌표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y는 주어진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상수는 떼고 x제곱하고 x만 빼갖고 묶죠. 뭐로? x제곱의 개수 a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완전 제곱식 되게 더하기를 빼기를 이렇게 해주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를 뭐라고 쓴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그치? 이렇게 대신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쵸?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요거 나오는 거고, 그지? 뒤에 있는 거 마저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나오고. 그래서 뒤에 b 쓰고 y는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왜 한 거야? 꼭지점 좌표 구하려고. 그때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래서 아까 꼭지점이 저 1차함수 위 지나졌으니까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정리하시면 5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A, B에 관한 식이 저 위쪽에 하나 1번 보여요? 두 번째 줄에? 네, 그거랑 지금 현재 나온 거랑 있어요. 그러면 B 소구하기가 좋죠? 1식에서 2식 빼면 되겠죠? 그럼 뭐 나와요? 그치, 4A는 8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A는 2 나오고 2를 대입을 합시다. 2를 뭐 2번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니까 2 대입하면 B는 자연스럽게 7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2차 집필평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